웰컴 투 별별 실험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원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호종입니다. 네. 형님, 그 속담이나 관용어에 대해서 좀 잘 아시나요, 평소에? 속담이요? 네. 어느 정도는 잘 알죠. 오,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오늘은 스피드 게임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했나? 오케이. 네,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답이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네, 콜. 첫 번째, 이성을 잃을 정도로 몹시 흥분한 상태를 뭐라고 하죠? 이것이 거꾸로 솟는다. 피가 거꾸로 쏜다. 아, 정답입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두 번째, 매우 비정하고 냉혹한 사람을 이르는 말이죠. 그는 이거도 없고 이거도 없는 사람이야. 피도 눈물도 없다. 아, 정답입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마지막입니다. 네. 네, 형님처럼 의지가 강하고 매우 정열적인 사람을 빗대서 이것이 매우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나 진짜 네. 피가 너무 뜨거운 사람. 내 피에 내가 대인 적도 있어. 야, 형님 역시 정말 잘하시네요. 너무 제가 낸 문제가 쉬웠나요, 혹시? 이거는 사실 네. 뭐 많이들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잠깐만, 이게 주제가 바로 지금 나온 거 같은데? 그죠? 뭔가 이게 느낌없이. 수상한 예. 이야기는 아니겠죠. 예. 자, 별별 실험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별거 없는 일상에 별거 있는 생각. 오늘의 주제는 오늘은 제목 그대로 피를 보는 날이네요. 맞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피를 네. 보면 될까요? 뭐 때리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피를 이렇게 뽑는 건가요? 사실 뭐 진짜 피는 아마도 이따 디슨 씨가 보여주실 것 같고요. 진짜 피? 네, 디슨 피? 진짜 피죠.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저희는 혈액의 기능을 알아보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헌혈을 하지만, 네. 진짜 여기서 피 뽑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긴장을 좀 했어요. 아하. 자, 네. 근데 이제 혈액의 뭐 예.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사람을 비롯한 동물에게 혈액은 아주 중요한 이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피가 막 부족하거나 순환이 잘 안 되면은 이 건강을 잃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한 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온몸을 순환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쉬지 않고 혈액이 공급하는 또 기관이 있습니다. 아유, 그거는 뭐 하트, 그렇죠. 하트비트. 심장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심장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심지어 잘 때도 네,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을 하는데요. 네. 1분에 대략 한 6에서 8리터 정도 가량의 혈액을 몸 구석구석에 계속해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시작해서 뭐 동맥을 지나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모세 혈관들에 도달을 해요. 굉장히 작은 혈관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정맥을 통해서 모이게 되고 다시 심장으로 지나가는 길을 저희가 혈관이라고 혈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혈관을 모두 연결하면 그 길이가 굉장히 긴데요. 약 1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하거든요. 12만. 12만. 네. 12만이면 예, 어느 굉장히. 정도지? 이게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과 부산을 200번 정도 예, 왕복하는 길이이고요. 와, 네. 야, 제가 이번에 차를 한 2, 3년 전에 바꿨는데 네. 지금 10만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2, 3년 타면 뭐 1년에 한 2만씩 탄다 해도 6만이거든.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길죠. 야, 일단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뭐 혈액은 일단 뭔가를 계속 우리 몸에서 뭔가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혈액은 모든 세포의 영양분을 운반하는 유동체, 액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산소와 여러 영양물질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세포 활동으로 생긴 이산화탄소 그리고 노폐물을 싣고 이를 배출하는 각 기관에 운반을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운반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은 이제 각종 막 혈관 질환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호르몬 문제도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침입자가 들어오면 이 혈액세포가 가장 먼저 이 침입자에 대해서 또 대응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겪어봤지만 어떤 세균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산하는 곳이 사실은 우리 혈액 안에 들어있는 그 백혈구. 백혈구. 네, 백혈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혈액은 사실 또 혈액의 구성 성분 중에 물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이야, 해줍니다. 진짜 별일 다 하네. 저희가 몸의 열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몸속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열을 이제 순환시키고 분배하거나 또 보존하는 역할을 이 혈액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 혈액이라는 유동체는 대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아까 살짝 힌트를 뭐 드리기도 한 것 같은데요. 뭐 물도 있을 거고. 예.
아까 백혈구. 예, 맞습니다. 그 두 개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적혈구.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혈액 순환을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그 그래픽이 있어요. 그렇죠. 네. 빨간색의 그 동그란 이 원반 같은 모양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마치 도넛처럼 생긴 맞아. 그 원반 모양. 예. 그게 바로 적혈구를 표현한 그 그림인 것인데요. 그 외에도 이제 혈장, 백혈구 아까 말씀하셨던 그리고 혈소판. 혈소판.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로만 들으면은 구분이 쉽지가 않은데 네. 그러면 우리는 실험실에서 각 성분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 굉장히 좋겠죠. 야, 이제 네. 좋습니다. 저도 너무 지금 궁금한데요. 우리 또 정 박사님께서 친절히 준비를 잘 해주셨군요. 네. 자, 혈액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실험실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피가 뜨거운 두 분 나와주세요. 박사님, 야 신나 보이시는데 오늘도 재미있는 실험이 준비가 되어 있군요. 네, 디스님 혹시 우리 몸에 피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체중의 약 8%. 오늘은 이런 피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준비됐어요. 빨리 보여주세요. 지금부터는 이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해서 혈액의 성분들을 한번 나눠서 보려고 해요. 혈장 성분과 혈구 성분을 구분해 보려고 해요. 우리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할 때 보면 양쪽을 균형 있게 이렇게 넣어줘야지 같은 힘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쪽은 이렇게 양의 피를 담아 놓았습니다. 실험용으로 이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양의 피가 있고요. 그럼 다른 한쪽은 사람의 피가 필요해요. 피 사왔어요? 자, 여기 준비했습니다. 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한번 피를 뽑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우리가 실제로 병원에서 빈혈 검사 같은 거를 할 때 이 방식을 써요. 그래서 적혈구를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디스님은 빈혈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돈다. 한 5분 정도. 5분. 네. 다 됐습니다. 기대가 열어보겠습니다. 오. 자, 한번 꺼내서 자세히 볼까요? 요만큼 투명해 보이는 게 바로 혈장 성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혈액 안에 혈장이 55% 정도 들어있고 나머지 여기 붉은 성분이 이제 적혈구. 그리고 여기 사실 눈으로 자세히 보면 보이시죠? 네. 아주 얇게. 그 하얀 성분이 나머지 혈소판이나 백혈구 성분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한번 디스임의 빈혈 상태를 볼까요? 네. 이게 수치적으로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전체를 100%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적혈구 양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수치를 보니까 적혈구의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되네요. 40% 정도. 그럼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하면 살짝 빈혈기가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어제 발명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왔어. 다음에 잘 챙겨 드시고 푹 쉬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 성분을 구성하는 적혈구가 더 자세히 보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그러면 좀 자세하게 현미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프레파라트를 보겠습니다. 디스님의 피는 어떻게 보일지 한번 보세요. 우와, 이게 정디스의 피네. 맞아요. 이 동글동글하게 보이는 주인공이 바로 적혈구예요. 피가 빨간 이유가 이 적혈구 때문에 그런 거죠? 맞아요. 그리고 모양을 보면 이렇게 경계가 보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겹 돼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이제 위에서 내려다 보니 이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입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동그란 애를 가운데를 띡 눌러놓은 것처럼 움푹 여기가 들어간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서 좀 다르게 생긴 걸 발견하셨어요?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 맞아요. 네. 백혈구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백혈구는 우리가 아까 프레파라트를 만들면서 핵을 염색했기 때문에 색이 좀 다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피가 아주 깨끗하구나. 건강하구나. 디스임은 무슨 형이세요? A형.
저는 O형이에요. O형. 혈액형이 정말로 어떻게 다른지를 실험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짠! 우리가 혈액형마다 가지고 있는 항원 항체 반응이 다르거든요. 안티 A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항체 A라고도 부르고 이 안에는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티 B라고 하는 요 재료는 이제 B 혈청, 그래서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어요. 그럼 만약에 A형이라면 이 안티 A와 반응을 해서 혈액이 응고될 거예요. 그래서 A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다 A를 떨어뜨리고 B 색깔로 좀 구분을 해놔서 그렇죠? 오, 지금 뭔가 변화가 있어요. A형의 P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요. 항 B 혈청을 넣었을 때는 응집 반응이 없이 섞였죠. 그래서 혈액형마다 가지고 있는 응집원이 다르거든요. 다른 혈액형으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그래요. O형인데요. 보면 뭉친 느낌이 없어요. 얘는 항체가 없는 거네. 응집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B형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B에서 응집을 했겠죠. 맞아요. 이렇게 그러네. 보시면 뭉쳐져 있는 네. 게 보여요. 이건 B형이네. AB형은 응집원을 둘 다 가지기 때문에 둘 다 응집이 일어났습니다. 급한 경우에 서로 혈액형이 다르지만 피를 줄 수도 있거든요. 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O형이네. 응집원이 없는 맞아요. O형의 경우는 다른 혈액형에게 피를 주어도 괜찮은 범위가 있는 거예요. 야, O형은 천사네 완전. 저입니다. O형이에요? 아, 천사 박사님. 박사님, 네. 완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 네. 아, 예. 야, 이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인데 네. 내가 너무 소홀히 했네요. 잘 몰라서 미안하다. 네. 야, 혈액은 참 종류는 몇 가지 없지만 네. 깊게 파고들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왜 네. 신기하냐면 혈액에는 이 액체 성분이 이 혈장 그리고 세포 성분이 이 혈구로 또 구성이 되어 있고 네. 또 혈구에는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에 이 삼형제가 또 있고 네. 이 삼형제에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중요하죠. 실험에서도 보셨듯이 이 혈장은 자세히 보면 좀 노란색을 띠거든요. 네. 이 혈장 안에는 기본적으로 물이 90% 정도 존재를 하고 그 외에 뭐 영양분, 호르몬이 섞여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영양분과 호르몬이 그런 노란 색깔을 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원반처럼 생긴 적혈구는 그 개수가 우리 몸 안 전체에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아, 오늘 개수 퀴즈 대단하네. 네, 100만 개? 100만 개, 25조 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죠. 25조. 예, 그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그 적혈구 안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아, 나 들어봤어. 네. 네, 그 붉은색 단백질을 이용해서 산소를 우리가 운반을 하는데요. 이 원반은 1초에 200만 개씩 파괴가 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상이 생기면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겠죠. 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막 빈혈기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나 몸에 피가 부족한가 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적혈구 수치가 낮은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적혈구가 부족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비교적 비율이 적은 이 백혈구와 혈소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아, 이 백혈구의 가장 큰 역할은 세균과 질병으로부터 대항하고 면역하는 그런 기능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꼭 필요한 거네요. 아주 중요하죠. 어. 혈구에서 한 1% 정도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있는 매우 작은 개수를 가지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진 세포입니다. 와. 그래서 백혈구 수가 적어지면 쉽게 감염이 되고 감기와 같은 작은 증상에도 회복 기간이 길어지고 뭐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면역력이 결국에는 이 백혈구의 활약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약간 특공대 역할을 하는 거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그런데 이 수혈하는 혈액을 보면요, 이 백혈구를 제거를 한 후에 수혈하는 것이 또 원칙이더라고요. 면역에 도움되는 세포인데 왜 이걸 또 열심히 제거를 하는 건지 그게 좀 의아해요. 네, 네. 그게 사실은 수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백혈구를 제거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혈한 혈액이 체내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백혈구가 면역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공격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 면역과 상대방의 이 면역이 다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종의 감염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현재 의무적으로 혈액을 저장하기 전에 백혈구 여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잔존 백혈구 개수 허용 기준도 잘 지키고 있죠. 헌혈하고 나면 일단 백혈구를 없애고 나머지 이제 혈장과 뭐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제대로 나눠가지고 필요한 환자에게 이렇게 수혈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적혈구, 백혈구 끝났어. 네, 혈소판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이 혈소판은 혈액 응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오. 성분이에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나면 그 피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바로 혈소판이 상처 부위를 그물처럼 메워요. 자기가 팡 터집니다. 반창고네. 네, 팡 터지면서 주변에 피브릴이라는 물질을 뿌려요. 그러면서 혈구들을 묶습니다. 오. 그래서 다른 혈구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떡을 만드는 거예요. 오. 네, 그걸 진짜 지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판이네요. 딱 판으로 뭐 막아버리네. 그렇습니다. 네네. 야, 딱지 그게 이제 혈소판이 하는 일이었네요. 네, 그러면은 혈소판 수치가 많이 낮으면 코피 났는데 코피가 잘 멈추지 않는다거나 딱지가 막 잘 안 생겨서 상처가 이렇게 빨리 아물지가 않겠네요. 맞습니다. 어우, 상상도 하기 싫어. 네. 아무튼 네, 나는 혈소판이 많아요. 아,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혈액형이 구분하는 거 봤잖아요. 네. 혈액형의 이 존재는 언제 밝혀진 거예요? 아, 혈액형의 존재.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죠. 혈액형은 1900년대 오스트리아의 병리학자인 카를 란트슈타이너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와, 그거 얼마 안 됐네요. 1900년도라면은. 그쵸, 얼마 안 됐죠. 두 사람의 서로 다른 혈액을 이리저리 혼합을 했을 때 어떤 혈액들 사이에서는 덩어리가 생기고 또 어떤 혈액들 사이에서는 덩어리가 생기지 않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혈액의 종류 자체가 다른 게 아닐까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걸 검증하는 데 성공을 한 것입니다. 혈액을 늘려가면서 모든 경우의 수를 실험한 결과 혈청을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네. 여기서 말하는 저희 뭐 항해혈청, 항비혈청 계속 혈청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이 혈청은 혈장에서 섬유소를 뺀 나머지를 혈청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섬유소의 차이만 있는 것이죠. 야, 이렇게 이 1900년도에 혈액형의 발견으로 비로소 안전한 이 수혈의 길이 열린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구해낸 인물이 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디슨 씨는 이 발명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오늘따라 더 궁금해지는데요. 디슨 씨에게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디 갔지? 나의 인벤션 어디 갔어? Where are you?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지금 뭘 계속 찾고 있네요. 이 디슨만의 위대한 발명품을 누가 훔쳐갔나 봐요. 그러게요. 우리 화성이 어디 있니? 어디 갔어 화성이? 화성이 걔 있잖아요, 걔. 그때 위성 탐사 로봇이라고 네. 만들었던 거. 조정아 네. 굉장히 우수하게 작동하더라고요. 네. 도둑 잃은 게 확실해. 디슨 씨 표정이 굉장히 비상합니다. 쥐 아끼던 건데 잘 만들었는데 열심히. 네. 범인은 바로 이 안에 있다. 그럼 범인을 찾아야겠네요. 범인을 찾는다고? 요즘 내가 CSI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고 CSI. 어쩐지 공방이 어수다더라. 과학 수사? 먼저 지문 채취를 하겠어. 지문 채취라. 야. 그러니까 오늘 디슨 씨 컨셉은 네. 뭔가 발명왕 디슨이 아니라 네. 과학 수사대. 과학 수사대. 네. 형광 분말. 저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 저. 네. 저 막 분말가루. 아주 고운 입자에 분말가루를 묻혀주겠습니다. 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없습니다. 파란 판이에요. 예. 뭐야? 지문이 나왔네요. 뭐야? 지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와. 야, 아니 저것만 바르면 그냥 지문 다 나오네. 그러게요. 야. 야, 나온다. 그 지문이 저런 식으로 찍힌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그 어떤 땀, 체액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렇게 명확하게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는 건가 봐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범인은 증거를 남긴다. 지문이 엄청 많이 있어요. 당연히 내 공방이니까 내 지문이 많겠죠. 그렇죠. 하지만 나의 지문이 아니라 다른 지문이 있다. 남의 지 그건 바로 범인이에요. 맞습니다. 허허. 저 많은 지문들을 대조해 보면은 네. 이제 누가 범인이고 아니고가 딱 나오겠네요. 그렇겠네요. 지문이 너무 많다.
아니 저렇게 보신다고요? 지문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네. 그렇죠. 예전에 박사님과 화학 발광 실험을 할 때 루미놀 실험을 한 게 기억이 나는군. 오. 헤모글로빈 성분 안에 들어있는 철과 반응해서 푸른색을 띠게 되지. 이 실험했던 것들도 다 쓰임이 있다. 아 그렇죠. 네. 예. 자, 루미놀 용액. 분명히 여기에 혈흔 자국이 있을 거야. 오늘따라 진짜 진지해 보이고 디슨 씨가 똑똑해 보이네. 네. 또 이 루미놀 실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국가수에서 혈흔 감식할 때 쓰는. 오. 네. 이상하네. 안 보이는데? 중요한 것을 까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루미놀 반응이 빛이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아, 근데 지금 조명을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네. 너무 밝다. 밝아서 보이지가 않네. 불을 꺼보겠습니다. 과연 우와! 오 오. 피를 흘렸어요. 아니 피를 왜 흘렸을까요? 저걸 가져왔으면서 그 선반에서 우와! 꺼내면서 살짝 다치셨나? 테이블에서 피가 흘렀네. 살짝 잠깐만 무서워지는데? 오! 좀 무서워지지 않아요? 예. 아니 고무망치에도 묻어 있네요. 저 고무망치로 발명품 화성이를 피가 이렇게 많이 났어. 야, 일단 면봉으로 증거를 확보하겠어. 아, 증거 채집 중이네요. 야, 우리 화성이 진짜 애지중지 예. 만들었던 귀여운 화성이 제발 찾아주세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과천과학관 수사연구소로 보내겠습니다. 오. 어, 며칠 후에요. 야. 이제 감식 결과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나왔다. 결과 나왔나 봐요. 우리 화성이를 납치한 범인. 혈액 감정서, 과연 의뢰인 정디스. 뭐라고 써 있는데요? 왜? 과연 이 피가 정디스 피라니. 뭐야? 그 많은 혈흔이 이 다 정디슨 피라고요? 그러게요. 자, 아. 지금 과거 손을 쪘어. 아이고, 예. 아, 찔렸어. 아! 그래서 저런 공도 다루실 때 아이고, 야. 장갑을 꼈었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장갑을. 종이에 예. 손이 베이다니. 아, 그때의 피구나.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은 화성이는 어디 있어요? 어? 예, 어디서 기계 소리가? 소리가 들린다. 어디서? 화성이다. 화성이. 어디? 글루건 심 하나 주세요? 화성아! 야, 정화성! 정화성. 야, 어디 갔다 온 정화성. 거야? 야. 화성아! 와! 이야! 화성아! 아, 화성아! 어디 갔나 했더니 글루건 심을 사가지고 왔구나. 아주 잘했어. 아주 똑똑해. 글루건 심을 사온 거구나, 화성이가. 예. 도난당한 줄 알았는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오다니. 아, 반갑다. 아, 반가워. 심부름 시킨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렇죠. 예. 아. 야, 극적인 만남. 예. 심부름도 하고 화성이 기특하네요. 덕분에 우리가 흔히 영화 속에만 봤던 과학수사대의 수사 과정을 오늘 차근차근히 봤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오늘 배웠던 그 내용을 토대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그 혈구 중에서 우리의 산소 운반을 담당해주는 적혈구, 그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이 사실 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사실 빈혈 있으신 분들 철분 철분을. 섭취하라고 하잖아요. 아. 예, 그래서 바로 그 헤모글로빈 단백질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 철분을 섭취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철 성분이 과산화수소가 더 빨리 물과 산소로 분해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해주고 산소는 루미놀을 산화시켜서 형광을 또 발생을 시키고요. 네. 그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루미놀 시약을 이용해서 이 발광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과거에 혈흔이 묻었던 곳의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 미량으로도 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혈액을 한 1만 배 정도 희석을 해도 이 루미놀 반응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와. 굉장히 미량이죠. 그러니까 사건 현장을 막 물로 막 다 헹궜어. 예, 다 헹구고 다 닦았다 하더라도 네, 그 정도의 양으로도
반응을 볼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철이 굉장히 작을 거 아니에요. 그 네. 헤모글로빈 안에 들어있는 철 얼마나 작겠어요. 그게 이제 다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한 양동이의 물에 피 한 방울이 떨어져도 감지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와.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루미놀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무리 혈흔을 없애려고 해도 네, 루미놀을 피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죠. 야, 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풀기 힘든 숙제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오, 네, 과학의 발달로 인공 장기는 만들어지고 있지만 인간의 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만들지는 여전히 못했으니까요. 그러네. 예. 그리고 앞에서 적혈구가 1초에 200만 개씩 파괴되고 새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네, 열심히 일한 세포가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돼야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이치고요. 그렇다면 새로운 적혈구를 더 빨리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이 일을 열심히 많이 하면은 네. 그만큼 이제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빨라지겠죠. 네. 근데 이 심장이 이제 펌프질을 좀 이렇게 빨리 뛰게 하려면은 운동이네. 아, 운동. 운동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운동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꾸준히 운동하면은 이 심장도 잘 돌아가면서 네. 온몸의 혈액 순환도 잘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운동합시다. 네. 우리 신년 계획 1순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자, 별별 실험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오늘이 별별 실험실 마지막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아이고, 네. 네, 저는 이 과학이라는 게요, 이 개그 다음으로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 분야이기 때문에 들어보기도 했고, 뭐 정말 눈으로 잠깐 봤던 그런 얕은 지식들이 예. 이제 다시 이렇게 일깨워지는 계기도 됐었고, 아. 또 몰랐던 거는 또 제대로 알게 되는 네.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우리 효정 씨는 어땠는지? 사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다양한 과학 이야기를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전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웠고 네. 또 형님이랑 같이 또 저희 뭐 정비슨 씨나 맞아요. 또 정 박사님과 함께 네. 이런 과학 실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메이킹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러면서 과학 이야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전 정말 행복했던 네.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제 가슴속, 제 머릿속에 있는 풀리지 않은 과학적 숙제가 남아있지만 네. 예, 그래도 이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별 실험실 그동안 애정으로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일상의 모든 것이 과학이다. 별별 실험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했습니다. 네. 아이고 고생 아. 많으셨습니다, 형님. 피가 또 솟구쳐 오르네. 과학의 피가. 현미경 하나 사시죠. 현미경. 근데 오늘 본 현미경이 더 비싸네. 저번에 한 100만 원이라고 얘기하네. 저거는 스크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접안으로 볼 수 있는 현미경과 플러스 알파.